며칠 전에 제가 아는 임장 전문가분이 제게 연락이 와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전 본사를 이전시켜가면서 정부까지 개입해서 만든 계획도시인데도 중심 상권이 다 죽었네요. 90%가 공실,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앞으로 지방은 어디든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상가 잡은 사람들 피눈물 나겠습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빈 상가들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심지어 잘 지어진 건물이 통째로 빈 공실인 경우도 아주 허다한데요. 2014년 당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전의 나주 이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이거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녁 8시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본인 외에 한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엔 손님이 좀 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식당 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주말엔 다 어디론가 가고 사람 찾기조차 어렵다. 그러니 식당에는 손님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의 사람들은 주말에 다 어디를 갔을까요? 매주 금요일이면 서울행 KTX를 타려고 나온 한전 임직원들로 아주 나주역이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코레일 앱 접속이 느려지고 지연되는 상황이 한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말이면 도시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상가 공실률도 심상치 않은 거죠. 한전 직원분들도 참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전은 젊은 층 직원들이 3직급 그러니까 차장, 여기 시험의 경쟁률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평균 3.5대 1입니다. 자, 수도권 한전 본부에 입사한 MZ세대 직원들의 경우는 차장 승진을 하면 순환근무로 지방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주는 2014년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구가 9만에서 지금은 11만으로 늘어났습니다. 2만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역경제는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오고 갈 뿐 대다수의 상가들은 한산한 모습이었고 신도시답게 높은 빌딩의 상업용 건물들은 지어졌고 건물마다 창문마다 매매, 임대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훤히 보입니다. 자, 매매, 임대 이 스티커만 없다면 마치 그 느낌이 가짜로 잘 지어놓은 북한 시내의 모습 그것처럼 보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혁신도시를 가도 똑같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 세종시, 위례신도시 어디를 가나 신도시들의 상가는 공실률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빛가람동의 상가는 한 10,000개가 넘습니다. 인구 4만에 상가 10,000개가 넘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상가를 많이 짓는다고 이게 혁신입니까? 건축물의 인허가도 이제는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공실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으면 또 상가가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어되고 있는데 인허가는 다 나는 거죠. 자, 나주의 상가 공실률 자그마치 43%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은 상가를 합치면 공실률은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실률 60%는 한마디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미 파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 채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역별로 거주인구 비례로 상가 적정 비율이 한 3% 정도면 적정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공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의 상가 비율은 몇 퍼센트가 적당하냐? 그것은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의 상가 비율은 모두가 10%에서 30%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도 수년째 그냥 공실인 곳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상가도 분양받아야 되는 곳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4만의 나주 혁신도시에 상가가 1만 개가 넘으니까 공실률 60%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4만 명 상가의 비율이 한 1,500에서 2,000개라야 상권이 좀 살아납니다. 2,000개도 좀 많습니다. 결국 무자비하게 때려지어서 결국 부동산 피해자만 양산한 경우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아니죠. 이제 개인들이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셔야 됩니다.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의 상가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깎아먹는 재산 살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의 오피스 빌딩, 오피스나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온 그 지역들을 일일이 다 가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는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되는 곳, 또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그나마 나올 수 있어서 분양받아도 되는 곳,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분양받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들의 상가 공실률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실률이 제일 적은 곳이 충북 혁신도시인데 29.4%입니다. 3개당 1개는 공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 2024년 기준입니다. 이태원동이 26.5%, 6분기 연속 20% 이상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청담동입니다. 여기 상가 공실률 깜짝 놀랍니다. 17.6%입니다. 2023년 3분기에 2.5%에서 지금 17.6%로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청담동의 주택가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것을 보이고 있죠. 자, 광화문입니다. 정말 사람들 바글바글, 사람들 많이 이동들을 합니다. 그런 광화문의 공실도 12.6%입니다. 자, 강남대로 여러분 강남 하니까 강남은 공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6.4%입니다. 전분기 대비 7.9%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강남구 평균은 11.3%입니다. 그러니까 공실률 통계 집계 후에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똑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담동의 상가 공실률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을까요? 그건 2020년, 21년 시행사들이 땅값을 너무 비싸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땅을 비싸든 말든 그냥 부르는 가격보다 더 주고 사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땅을 사들이다 보니까 땅값이 과열이 왔죠. 그래서 상가 임대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아니 저기 땅은 얼마에 팔렸는데 우리 땅은 얼마야 돼? 아 저기 땅이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우리 땅은 얼마니까 상가의 임대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마구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이 많아진 겁니다. 어떤 시행사 대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봐도 저건 좀 너무 과했다. 여러분 청담동의 모 호텔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다가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PF 자금 조달이 안 되어서 다시 호텔을 짓는다 어쩐다 하는 땅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올려놓은 땅값에 자기들이 다친 겁니다. 그런데요 저런 숫자들의 데이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상가는 데이터에서 빠진 숫자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의 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도로변 1층 2층 중심의 중대형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골목 안쪽의 상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은 지금 위에 보인 이 숫자들이 최소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게는 플러스 20%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피스 공실률을 조사할 때 보통 업무시설로 등록된 건물의 임대면적 통상 한 3,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피스 공실률을 조사할 때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건물의 임대면적 그 임대면적이 보통 3,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 되죠. 자, A급은 초고층 프라임 오피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B급은 중소형 노후 건물을 포함하는데 대다수가 오피스 공실률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상가와 마찬가지로 최소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 강남의 주요 건물들의 상가나 오피스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남이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주 혁신도시처럼 공실투성이의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으셨나요? 혹시 못 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책 출간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100분의 안에서 선착순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에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오를까 내릴까?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해야 될지 내 집 마련 전략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딱 50명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